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감 100%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2부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사트 기출문제로 보는 과목별 전략입니다. 네. 사트는 분야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전략 및 노하우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사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2부에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지금 뭐 칠판과 또 저희가 매직을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지금 기분이 시험을 앞둔 심정이에요? 공부를 안 한 게 지금 티가 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재우 학생 그래도 준비 많이 했죠?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 틀릴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재우 학생은 아무래도 직접 지금 사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자, 어때요? 문제 이렇게 배우고 풀어보고 하면 좋은가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문제집이나 이런 거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유형이 나오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분야 있죠. 언어, 수리, 추리, 또 상식.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추리가 제일 추리.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추리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재우 학생에게 네. 이찬 대표님 먼저 좋은 조언의 말씀부터 해주고 시작하실게요. 네. 이게 약간 독설이 되는데 그래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예. 추리는요, 그러니까 수추리나 도형 추리, 그다음에 추리 퀴즈가 있는데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추리 퀴즈거든요. 근데 추리 퀴즈는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P이면 Q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연쇄문법이라도 매칭하기 등등 해서 유형들이 한 6가지 있는데 네. 그 유형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적용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틀리면 틀렸네라고 해서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를 생각을 안 하고 다음에 또 같이 이건 IQ 문제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접근하다 보니까 틀리는 문제가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100마디 조언보다 실전 또 문제가 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바로 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학생은 이제 칠판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주시죠. 네, 다음에 보기에 제시된 단어와 같은 관계를 가진 단어끼리 묶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스마트폰, 갤럭시. 자, 1번은요, 스마트 TV, 냉장고. 2번은 에어컨, 선풍기. 3번은 세탁기, 드럼 세탁기. 4번은 HDD, SDD입니다. 자,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 어떤 정답을 또 적어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공개해 주시죠. 자, 볼게요. 자, 수희 학생 3번이라고 해주셨고요. 재우 학생 역시 3번. 자, 세탁기, 드럼 세탁기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수희 학생부터? 우선 스마트폰 갤럭시는 네. 그 갤럭시 자체가 그 스마트폰의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으로 봤고 그래서 세탁기에서 더 개발되어 있는 어떤 하위 개념이나 종류로 해서 드럼 세탁기를 골랐어요. 네. 재우 학생도요? 예,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이제 스마트폰의 한 일종이다 보니까 보기 3번에 이제 드럼 세탁기가 또 세탁기 하나의 일종이어서 저도 3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네. 두 학생이 다 3번이라고 적어줬는데, 자, 1번 문제부터 설마 틀리진 않았겠죠? 정답은 네. 뭔가요? 그럼 다수결에 이어서 3번 들어가는 걸로. 네. 스마트폰과 갤럭시는 이제 포함 관계라고 해서 어휘의 카테고리상 위에 상위 관계, 하위 관계 그런 관계고요. 보통 이럴 때는 오답이 이제 대등 관계로 나와요. 카테고리상 같은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냉장고나 에어컨 선풍기, HD나 SD 전부 다 카테고리상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는 카테고리상 세탁기가 위, 그다음에 그 하위로 드럼 세탁기 이렇게 있는 거니까 드럼 세탁기 하위로 가면 뭐 소형 드럼 세탁기, 중형 대형 드럼 세탁기 이렇게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되는 게 3번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렇게 언어의 해서. 관계를 맞추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우리 서희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 읽어드릴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사님이 빨리 이번 안건에 대해 땡땡을 해주셔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아직 출근을 안 하셨다네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자, 괄호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될 텐데요. 자, 한자로 써 있네요. 아, 이게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려다가 예, 말문이 막혔는데 네. 아무튼 뭐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학생은 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 네.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수희 학생 3번, 재우 학생 역시 3번이라고 적어줬는데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결제죠. 결아이제 할 때 네, 네. 선택하셨어요. 예. 일본에 나오는 결제는 말 그대로 대금 같은 걸 정산할 때 쓰는 결제고요.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아예 자체가 틀렸어요. 네. 네, 결과랑 결론이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제가 할 때 그 결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우 학생은요? 네, 저도 이제 2번하고 4번은 처음부터 확실히 아니다라고 해서 지웠고요. 1번과 3번 헷갈렸는데 그 1번은 이제 돈이나 이런 거를 결제할 때 그거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3번을 선택했습니다.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고 또 한자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이번 문제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재우 학생 컨닝한 거 아니죠? 아, 제 스스로 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맞을지 한번 이시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답 맞나요? 네, 짠 듯이 또 다수결에 의해서 맞는 걸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희 학생이 또 중국어 전공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풀어주셨는데 어이 제할 때 어이는 그 앞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돈, 그 신용카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 좀 해주시죠. 아, 예. 그런 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자잖아요. 그 제할 때 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쩐에 관계된 거다. 쩐. 아. 어이는 쩐이다. 아.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제는 이제 부장님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할 때 예. 부장님이 허가하는 걸 결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장님이잖아요. 예. 아니까 아이, 아. 자이 이런 식으로 알겠다. 외우시면 뭐 이런 건 사실 특별한 이론은 아니지만 외우는 그래도, 약간의 평법이죠. 예, 근데 저 이렇게 외우시면 궁금한 게 되겠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진짜 출제가 될 때는 옆에 한글로 내용이 없어요. 안 나와 있겠죠? 한자만 써 있겠죠? 그러니까 저건 한자 문제라서 네. 한자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한자 문제는 또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저렇게만 나옵니다. 네. 그 삼성의 경우에 한자 자격증 어떤 가산점이 있습니까? 네, 한자 자격증을 하면은 가산점이 있다라고 해서요. 사트 단계에서 좀 우대되고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가산점이 얼마나 줍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약소하게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문의 상급 이상이나 한자교육진흥의 상급 이상, 또 한국외국어평가원 상급 이상, 대한검정의 2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한자 그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게 살짝 없어질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진짜 없어집니까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유지한다라고 해서 내년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에서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것 하죠. 같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예.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학생들 어떻게 정답을 다 맞췄어요. 예, 현재 어때요? 만점. 풀만한가요? 여기까지는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우 학생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좀 낮았던 문제들이죠? 네, 풀어봤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트 기출 문제, 세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시죠. 네, 다음 문장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한 곳을 고르시오. A. IT, BT, 환경, 에너지 기술 등이 주택에 접목되어 생활의 혁신,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B. 최근 들어 주택은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상품으로 한 번 더 변신하고 있다. C.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의 주택은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D. 이러한 주택의 진화는 사업 모델의 변화를 유발하는 등 파급 효과 또한 크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A, B, C, D, 2번 B, A, D, C, 3번 C, B, A, D, 4번 C, D, A, B. 자, 일단 이 문제 자체가요. 저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봤는데 말이 다 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다 때문에. 정답 같은데. 네, 정답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자, 그럼 두 학생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계속 다 같이. 3번 C, B, A, D. 예. 이거 안 지우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생각하고 썼어요. 공교롭게. 네, 왜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풀어주실까요? 네. 한번? 네.
우선 처음에 저는 시간 순서를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C에는 그 반세기 동안 그 앞에 나오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흐름, 경향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 나오는 문장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예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인 결과나 효과를 예, 설명하고. 네, 설명하고 이렇게 배열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요. 논리적으로 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우 학생은요? 네, 저는 우선 저도 지난 반세기라는 그 단어 때문에 C가 오프닝이죠, 오프닝. 네. 예, 예. 처음으로 이제 C를 선택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저는 B하고 D를 빨리 읽어서 아 이게 더 B가 더 문맥상 흐름에 맞는다 해서 그렇죠. 바로 C, B까지 해서 바로 3번을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붙여서 읽어봤을 때 BD가 좀 더 문맥에 맞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 정답을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좀 계속 정답을 네. 맞추니까 네. 재미가 없네요. 좀 정답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든가 이렇게 좀 슈퍼위크를 롤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학생이 푼 방법도 맞았나요? 네, 원래 그게 맞거든요. 예. 그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사실은 우리 그렇게 되면 이거를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시간 그 제한롤이 있으니까 30초 안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이제 저는 알려줄 때는 가령 B번 같은 때 보시면 뒤에 한 번 더 변신하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변신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C번에 아파트 중심 탈바꿈했다라고 해서 변신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C하고 B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변신하고 있다. 한 하니까. 번 더의 주체가 앞에서 나와야 그렇죠. 된다. 한 번 바꾸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신한 말이 되잖아요. 그럼 네. C하고 B가 붙어 있지 않은 걸 지우면요. 1번, 2번, 4번이 다 지워지고 3번만 남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3번으로 차단해야 되는. 오호. 그러니까 저렇게 수학생처럼 하는 것이 일종의 FM이라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약간 모자랄 수 있거든요. 예. 약간 요령을 부릴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스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학생들이 지금까지 세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 문제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문제를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짧은 어렵네요. 시간 안에 답을 적어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 안에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언어라는 카테고리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네. 이것 말고도 유형은 또 다양하죠, 대표님? 네, 수리 능력과 추리 능력도 각각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한번 맛을 좀 봐보시죠. 네, 이번에 그럼 수리 좋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제 보시죠. 네, 다음에서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서울에서 부산의 총 거리는 418km이다. 서울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부산에 오후 2시 30분에 도착을 하였다. 서울 대전 구간은 144km를 시속 60km로 달렸고 대전 대구 구간에서는 150km를 시속 100km로 달렸으며 대구에서는 20분간 쉬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A와 B에 관련해서 맞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 시속 100km. B, 대구, 부산 구간의 속도. 자, 보기입니다. 1번, A가 B보다 빠르다. A가 B보다 크다. 2번, A.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요, 이 문제는, 아니, 여기서 보충해야죠. 예, 예. 네. 1번이 A가 B보다 크다고요. 네. 2번이 A가 B보다 작다. 아, 작다예요. 여기 네. 지금 부등호가 살짝 빠져 있는데 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그렇네요. 지금 A만 그냥 당장 정답을 고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뭐가 더 큰지를 골라주시면 저는 그 되겠습니다. 문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0km로 달릴 수 있는지, 왜 국도로 가야 되는지, 고속도로가 얼마나 그래요. 잘 뚫렸는데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문제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런 농담을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문제를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요 문제만큼 저희가 미리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정답을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자, 두 학생 다 2번이라고 적어줬는데. B가 크다. 재우 학생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적었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보기를 먼저 봤는데 예. 보기를 먼저 보고 이제 문제를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20분 쉬었다라는 시간 우선 소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주행 시간에서 그거를 제하고 그다음에 60km, 100km 했는데 그 총 거리가 418km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리 그 키로수의 거리를 나눠서 따져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B가 A보다는 100 이상이 나왔다. 예, 큰 것 같아서 그래요?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같은데 우리 수희 학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잘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전에서 대구 구간까지가 120km를, 그러니까 100km를 그렇게 빨리 달렸다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찍었습니다. 찍었다. 아무래도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찍었다. 네. 과연 정답이 어떤 걸지 궁금한데, 근데 보세요. 왜 네. 이지선다도 있어요, 사트에? 네? 이지선다가 아니라 저긴 사지선다거든요. 예. A가 B보다 크다. 그다음에 2번은 A가 B보다 작다. 3번은 A와 B가 같다. 4번은 알 수 없다. 근데 사실 3번, 4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준 거는. 그래서 두 가지 네. 보기만 지금 적어 놓은 거군요. 그래요. 일단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두 분 다 지금 B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네. 네. 또 확실하게 계산한 건 아니시죠? 네. 30초 안에 풀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정답은요. 60초 있다 발표하는 걸로. 이게 또 재밌게 왜 그러세요? PPL까 싶으면 빨리 이게 정말 재밌어지네, 방송이. 네. 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A가 더 큽니다. 틀렸군요, 이번에는. 수학생이 같이 틀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직관적이라기보다는요. 예. 이게 지금 계산해 보시면 B가 한 97 정도 나와서요. 그러니까 A가 지금 총 418km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에 서울 대전 구간, 대전 대구 구간, 대구 부산 구간. 예. 이 사이에 속도가 다 변속이 되니까 네. 이거는 S는 V, 이게 좀 전문적이 되면 별 재미가 없는데 S는 VT라고 해서 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은 V분의 S 해가지고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지럽네요. 5시간 반 동안 2분의 11 네. 이퀄, 그 다음에 60분의 144 플러스 100분의 150 플러스 그 다음에 시간 또 3분의 1 플러스 X분의 124에서 이 X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X, 그 X요. 상당히 네. 다른 생각도로 쭉 빠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솔직히 잘 얘기만 들어서는 못 풀겠네요, 네. 솔직히. 예. 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라 네, 실제로는 그냥 S는 VT라는 거 안에서 이 공식대로 그냥 푸시는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S는 VT라는 공식 자체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지면 풀 수 있지만 시간 제한 그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풀어보니까 어떻게 긴장이 좀 돼요? 어때요? 우선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렇게 머리를 쓰느니 그냥 찍는 게 더 빠르겠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많이 수리는 확실히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재호 학생은 일단 수리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틀렸어요. 네,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수리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네.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수준이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이 좀 이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좀 골랐거든요. 네. 변속이 다 돼야 되고 플러스 그 쉬는 시간까지 해야 되는 예. 요거보단 좀 쉽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추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는 어떻게 태진 씨 맞추실 수 그렇죠. 있겠어요? 제가 또 예전에 이제 왕년에 여자친구들 이상한 네요? 소리야. 자, 추리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을 고르시오입니다. 저희가 말로서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TV 브라운관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 주셔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왼쪽에 2개와 오른쪽에 2개의 그 관계를 똑같이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죠. 네. 자, 좋습니다. 문제가요. 이거는 왠지 사트가 IQ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도형 문제 풀 때 무슨 요령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형이 변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회전한다든가 반전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니까 실제로는 내가 아는 그런 그 원리를 찾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 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원리들을 빨리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돌려본다든가 회전시켜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답을 선택했을지 한번 정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자, 둘이 계속 같이 가네요. 이거 커플인가요? 그리고 1번. 이심전심 게임 같은 거. 1번 보기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두 학생들 어떤 원리로 또 1번을 선택해 주셨는지 예. 궁금한데요. 네.
저는 시계 방향으로, 그 뇌기퉁이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1번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네, 세우 시계 학생은요? 방향으로. 네. 저도 시계 방향으로 그 90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모형 돌아가는 게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게 1번이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헷갈려요. 저도 지금 네. 종이 이렇게 돌려보고 하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답을 한번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정답을 찾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예.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정말 답이 없었군요. 없어요? 페이크였군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 이 만드시는 분까지 헷갈리셨겠어요. 이렇게 예, 돌리다가. 네. 왜요? 그럼 정답이 헷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 90도 회전해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하면 맞는데 그 밑에 이 도형이 반시계 방향 90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4번이 그나마 비슷한데 4번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런 모양인데 예. 여기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그랬다면 되거든요. 정답. 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딱 여기에 그 시계방 반시계방 90도 회전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다 맞는 걸로. 아하. 여러분 웰컴 환영합니다. 다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그럼 틀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엔 다 맞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항의를 받으려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도형 문제를 푸는 또 요령과 또 전략까지 이야기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사트 대비 전략부터 간단한 면접 팁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문제를 푸느라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수희 학생부터요. 저는 지금 사실 땀이 계속 나고 있어요. 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직접 풀어보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재우 학생은 어땠어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우 학생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시안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포인트. 예. 네. 네, 포인트는요. 이게 이른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만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난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라 생각하는데 지금 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난 6달 전부터 사트만 해왔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 다 비슷한 상황이라 결국 한두 문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점 맞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맞아야겠다는 부담감에 벗어나서 가령 문단별 문제면 문단별 문제 아니면 방정식 문제 방정식 문제 하나만 찍어가지고 또 남은 시기에 거기서 점수를 몇 개 더 얻겠다 하는 식으로 유형별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